종로가 시작할게. 종로가는 1960년대가 배경이고, 1960년대가 배경이고,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였어. 한 소년이 서울로 일하러 온 거야. 그리고 일하러 와가지고 지금 종로가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화자에게 길을 묻는 거야. 그러면서 시상이 전개된다. 자, 볼게. 이슬비 오는 날, 이슬비 비가 와. 비가 오는 밤늦은 시간이야. 굉장히 고통스럽고 암울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 암울함. 자, 종로오가는 공간적 배경이고, 서시오판 옆에서, 이건 서시오판이 신호등이야. 신호등이고, 옛날에 이거 60년대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은 가시오판이고, 빨간 신호등은 서시오판이야. 그 옆에서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다. 그러면 여기는 서시오판 옆은 소년의 갈림길이네. 소년이 여기서 어디를 갈지를 몰라가지고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하면서, 자, 나에게 이 낯선 소년이 지금 시적 대상이야. 시적 대상 1이고, 첫 번째 시적 대상이고, 나를 붙들고 동대문이 어딘지 묻는 거야. 동대문은 이 당시만 해도 도시 안과 밖의 경계가 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 소년은 시적 대상 이 소년은 지금 산업화의 희생자야. 희생자고, 이 소년은 도시 와서 이제 공장 같은 데 가면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적은 임금으로 노동 착취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갈 거야. 자, 시간도 언제냐면 밤 11시 반이야. 이게 시간적 배경이고, 이때가 뭐가 있었냐면 통금이 있었어. 12시 지나면 거리를 다닐 수 없어서 곧 30분만 있으면 통금이잖아. 통금에 쫓기는 군상 속에서 죄 없이 사람들이 막 이제 조금 있으면 통금이니까 막 바삐 가는 거야. 예, 통금에 쫓기는 욕을 봐가지고는, 자,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고요. 서시오판도 신호등인데 저것도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지, 그지? 군상 무리들 중에서, 자, 막 쫓긴대. 그러면 굉장히 지금 30분밖에 안 남은, 빨리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 긴박한 상황이야. 속에서 죄 없이 크고 맑기만 한 그 소년의 눈동자와 굉장히 크고 맑기만 한 소년의 눈동자들, 순수한 소년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비극성이 고조되고, 내 도시락 보자기가 비에 젖고 있었다. 도시락 보자기. 자, 도시락 보자기를 갖고 가는, 이 사람도 뭔가 태어나는 길인 것 같아, 그치? 비에 젖고 있었다는, 실제 비가 와가지고, 진짜 비가 와서 젖는 것도 있고, 두 번째, 화자의 이 순진한 소년을 보니까 화자의 눈에 눈물이 어려가지고, 왜 눈물이 어렸을까? 이 소년을 보니까 슬프고, 쟤 얼마나 고생할까? 지금 쟤 어떡하니? 이러면 연민을 느껴가지고, 그리고 비에 젖고 있었다. 여기는 촉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그지? 자, 국민학교를 나왔을까? 이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지, 그지? 이것도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어이고요. 나왔을까? 나의 추측이죠. 지금 소년을 보면서 내가 추측하는 거야. 아주 어려 보이는가 봐. 새로 사시는 운동한 버섯 품고, 새로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일하러 간다니까 운동화를 새로 사줬나 봐. 젖을까 봐서 버섯 품었대요. 자, 굉장히 어떻게요? 신발 아끼는
비 오는 날인데 이거 신발을 비 오는 날이니까 벗었겠지, 그지? 신발을 아끼려는 소년의 동심. 아마 이 운동화를 처음 신어봤을 수도 있을 거야. 하여튼 굉장히 이 소년한테는 귀중한 거였어. 그래서 비에 젖을까봐 이제 품에 품고 그 소년의 덩허리에서 먼 길 떠나온 고구마가 덩에는 이제 자, 먼 길 떠나온 고구마 가다가 먹어라 이러면서 고구마를 쪄서 줬겠지. 쪄서 줬는지 뭐 그냥 생고구마를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흙 묻은 얼굴을 맛보며 그냥 생고구마 줬나 보다. 흙 묻은 얼굴을 맛보며 저희들끼리 비에 젖고 있었다. 그러면 자 시골에서 올라온 걸 알 수 있고 자 흙 묻은 얼굴을 고구마가 맞부딪으면서 저희들끼리 비에 젖고 있었다. 자, 의인법을 사용해가지고 동병상련 소년도 비에 젖고 있고 고구마도 비에 젖고 있고 자 소년의 시골에서 올라온 소년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제 추측을 하는 거야. 하자가 추측을 하는 거야. 소년을 보면서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 땅 어촌 맛이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자가 소년의 고향을 추측하고 있고요. 자, 이 소년의 고향은 어떤 고향일까요? 소년이 왜 왔겠어? 거기서 일자리가 있고 먹고 살만한 왔겠어? 아니겠지. 어린데 이제 초등학교 갓 나왔을 것 같은데, 그죠? 해체 위기에 있는 농촌이야. 해체 위기에 있는 농촌이니까 이 소년은 고향을 떠나온 거야.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걷다 되돌아섰다. 자, 소년에 대한 연민 그냥 두고 가기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되돌아선 거야. 그러나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그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자, 이때 있잖아. 농촌에서 이렇게 많이 왔었거든. 그러니까 이 소년도 이렇게 와도 그 도시 노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도시 노동자로 살아갈 소년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고 그리고 자 소년은 보이지 않았대요. 불투명한 미래가 소년의 불투명한 미래를 짐작할 수 있어. 여기까지가요. 자, 여기까지 줄 짰고요. 여기까지가 현재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소년을 만난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화재 전환하고 그 다음에 종로 5가에서 자, 종묘로 그리고 소년에서 창녀로 다시 여기서 여기로 창녀로 이렇게 시상이 이어지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뭐 과거 해상을 하는데 옛날에 이제 창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그 창녀하고 이 소년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추측을 해보는 거야. 자, 넘길게요. 눈녹이 바람이 부는 질척질척한 겨울날. 자, 눈녹이는 바람 부는, 눈녹이는 바람이 부는, 자, 질척질척한 겨울날. 그러면 엄산한 분위기, 비 오는 날하고 마찬가지로 엄산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종로가, 아까는 종묘 5가였지, 그지? 여긴 종로 담을 끼고 돌다가 나는 보았어. 그의 누나였을까 하면서 화자가 추측하고 상상하는 거야. 화자의 상상. 옛날에 종묘 담을 끼고서 창녀 하나를 본 거야. 부은 한쪽 눈의 창녀.
이제 이게 시적 대상 두 번째지. 아까는 소년을 보고 제가 시골에서 올라온 노동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옛날에 과거에 종묘담을 끼고 돌다가 본 창녀 하나, 시적 대상 두 번째, 양지 쪽 기대어 앉아. 이거 얘도 이 창녀도 산업화의 희생자고, 산업화의 희생자고, 속내바람으로, 속옷바람으로, 속내바람으로, 자, 창의의 현실이야. 창의의 현실. 속옷바람으로 쫓겨났는지 어쩌는지 몰라. 다음에 이제 앉아가지고 때 묻은 긴 편지를 읽고 있었지. 자, 때 묻은 긴 편지. 때 묻었다는 걸 보니까 긴 편지. 이제 긴 편지는 뭐 사연이겠지. 창녀에게 온 사연이고, 때 묻었다는 거 보니까 많이 읽었다고. 괜히 고향에서 온 편지일 수 있겠지, 그지? 고향에서 온 편지를 갖다가 꼬깃꼬깃하게 접어서 펴보고, 어려울 때마다 펴보고 읽고, 또 힘들 때도 펴보고 읽고, 이렇게 많이 읽었으니까 때 묻었겠지, 그지? 많이 읽어서 임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또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 긴 편지를 읽고 있었지. 그리고 언젠가 보았어. 세종로 고층 건물 공사장, 자갈지게 등짐하던 노동자 하나. 이것도 자갈지게를 지고 올라가는 노동자 하나를 또 본 적이 있는데, 자, 시적 대상 세 번째고요. 세 번째, 산업화의 희생자. 막 경제는 발달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발달한 경제의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야. 죽으라고 일만 하는 거야.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지.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하면서, 자, 그 소년을 보면서 옛날에 과거에 봤던 이런 대상들도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다. 소년에서 누이로, 그리고 아버지로 시상을 확대하고 있고, 반도의 하늘 높이서 태양이 쏟아지고, 반도는 한반도고, 태양이 쏟아지고 사늘한 땀방울 뿜어낸 이마에 새줄기 강물. 자, 이렇게 막 열심히 소녀는 또 어디 공장에 가가지고 또 조금인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창녀 신세로 변하는 아이도 있고, 힘들게 성점을 지고 가는 노동자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경제는 발전하는데, 싸늘한 땀방울이래. 땀방울이 싸늘한 거, 땀방울 더워서 흘린다. 근데 싸늘하다 했으니까 이거는 역설법이고, 자, 뿜어낸 이마엔 새죽일 강물. 새죽일 강물 왜 새? 밑에 나오는 일본, 섬나라 일본, 대륙 중국, 그리고 새로운 은행국은 미국. 그러면 이 중국, 일본, 미국은 고통스러운 삶의 원인 제공자고, 중국, 일본, 미국을 얘기하는 거야. 대륙의 삼나라의, 그리고 또 오늘 저 새로운 은행국, 자, 미국 돈 많은 서양 세력 미국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자, 우리가 강대국의 자본에 종속된 상황이라는 거고, 뭘 비판하니? 외세 의존적 경제에 대한 비판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못 산다는 거야.
저 새로운 은행국의 물결이 뒹굴고 있었다 해가지고 과거에 여기까지는 과거 해상이야. 여기까지는 과거. 자, 뭐 봤니? 소년을 보고 그리고 과거에 봤던 자 상력 그리고 건설 현장 노동자를 보고 누이였을까 아버지였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남은 것은 없었다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남은 거 하나도 없어 하고 단정적 어조로 얘기한지 단정적 어조로 얘기를 하고요. 자, 어디가 남은 것이 없다. 뭐 도시 삶 속에서 남은 것도 없고 여기는 피폐한 농촌 현실에 대한 농촌 현실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 있고 나날이 허물어가는 그나마 토방 한 칸 봄이면 쑥 여름이면 나무뿌리 가을이면 타작마당을 휩쓰던 빈 바람 자 빈 바람 황폐화된 농촌 상황을 나타내고 이거는 가난이지 가난. 변한 것은 없었다. 변한 것은 없었다고 또 단정적 어조로 얘기하지. 2조 500년은 끝나지 않았다. 자, 2조 500년 조선시대. 조선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시대가 변해도 시대가 뭐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변해도 계속되어 오는 어려운 민중의 삶, 어려운 민중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갈까요? 자, 옛날 같으면 북간도라도 갔지. 일제강점기 때는 북간도에도 갔지. 근데 지금은 거기도 못 가는 형편 아니냐 하면서 자, 이 북간도는 일제강점기의 피난지지, 그지? 그러니까 북한도도 못 갈 일제강점기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란 얘기고 더 열악한 상황이란 얘기고 기껏해야 버스길 300리 서울로 왔지. 이 서울은 노동착취의 중심지고 자 도시 생활에 대한 기껏 서울로 와서 내가 이 고생이야 이런 느낌이지 그지. 도시 생활에 대한 자조적 독백. 자조적 뭐야? 스스로 자기를 낮춰보고 비웃는 거. 자조적 독백이고 고층 건물 속 누워 비료 광고만 뿌리는 거차야. 거머리 마을. 산업화된 도시 서울을 상징하고 이 노동자들의 착취하는 것이고 자 이거는 비료만 뿌리는 거머리 마을 성장 위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거야. 성장 위주의 정책 비판. 또 무슨 넉살 꾸미기 위해 짓는지도 모를 빌딩 공사장. 도시락을 차고 왔다. 도시로 온 농민들의 모습이고 이슬비 오는 날 낯선 소년이 나를 붙들고 동대문을 물었지. 그 소년의 제없이 크고 맑기만한 눈동자엔 밤이 내렸다.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이지, 그지?
밤이 내리고 소년의 암울한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 노동에 지친 나, 자기도 노동자네, 그지? 노동에 지친 나. 그러니까 이 화자도 노동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처지네. 힘들게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고, 자, 이거 시적 화자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 그러는 거지. 표면에 드러나 있다. 비에 젖고 있었다. 자, 소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앞날이 암담하다는 거야. 나의 암울한 현실이고, 자, 그러면서 소년에 대한 연민이고, 여기가 구연이거든. 자, 1, 2연이 구연에 변형되어 1, 2연하고 1, 2연이 합쳐져가 구연이 된 거야. 구연에 변형되어 반복된 거야. 변형되어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뭐 소년에 대한 연민과, 소년도 노동자고 나도 노동자지, 그지? 소년과의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거 뭐야? 수미상관이지. 1, 2연과 앞에과 뒤에가 비슷하면 우리 뭐라 그래? 수미상관을 통해서 뭐 비에 젖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어떻게 해요? 감정을 절제하고 있지. 감정을 절제하면서 보여주고 있다. 핵심 정리 볼게. 성격은 자 1960년대 경제 정책도 비판하고, 농촌의 도시와 산업화를 다 비판하고 있지. 비판적. 그리고 종로 5교에서 종묘로 넘어가면서 과거 일을 회상하지. 해고적이고, 이거 뭐야? 현실을 비판하니까 현실 참여적이라 그래. 현실 참여적이고, 특징은 회상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시적 화자의 해상 방식은 상상이지, 그지? 상상을 곁들여 본 것 맞아. 창의를 받고 힘들게 자갈 짐을 지고 가는 노동자를 받고 본 건 사실이지만, 그 창녀랑 그 노동자를 갖다가 누이 아버지로 연결시켜서 상상하고 있지. 상상을 곁들여 민중의 비극적 현실을 부각하고 있고, 자, 주제는 농촌을 떠나온 도시 빈민의 고통과 비애가 주제이고, 이해 감상. 자, 종로 5가 신호등 앞에서 동대문을 묻는 한 소년과 만났지. 그래서 그 만남을 계기로 당내 민중들의 운명을 서술하는 형식이고, 자, 산업화 근대화를 부르짖던 1960년대가 사회적 상황. 이때 도시의 노동자나 창녀로 변해가는 농민과 민족의 모습을 역사적 시각으로 형상하고 있는 작품이고, 자, 이슬비 오는 날로 시작하여 비에 젖고 있다로 끝나지, 그지?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어둡고 침울하고 고통스럽다. 자, 1, 2연은요. 1, 2연은 한 소년과의 만남이 제시되어 있지. 이슬비 내리는 밤, 통금에 쫓기는 밤, 11시 반이라는 시간적 배경, 종로 5가 서시오판 옆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자아내는 굉장히 어떻게 신호를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11시 반인데 빨리 어디가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절박한 상황이 뭐와 크고 맑기만 한 소년의 눈동자와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슬퍼요. 서시오판은 뭐라고? 신호등.
그런 신호등인데 소년의 운명의 갈림길을 상징하고, 둘째 단락은 3, 4년은요. 둘째 단락 3, 4년은 소년의 모습과 그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소년의 운명을 암시하는 부분이야. 자, 신발을 갖다가 새로 산 운동가 품고 있어요. 자, 그러면 때묻지 않은 동심을 볼 수 있지. 자, 고구마가 저희들끼리 비해졌고, 먼 길 떠나온 고구마, 이게 따스한 온정을 지닌 존재임을 알게 해준다. 자, 시골에서 이제 고구마를 지고 올라온 거야. 근데 저희들끼리 비해졌고 있다. 그러면 따스한 온정을 지닌 존재임을 알 수 있고, 그러나 노동자의 홍수 속에 보이지 않는 소년, 다시 한 가로수까지 가로수 하나 걸었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노동자의 홍수 속에 보이지 않았다 돼 있지, 그지? 그러면 자, 비극적 운명을 상징적으로,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많이 오니까 노동자들이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한 거야. 저임금에 이제 힘든 노동을 할 것 같아. 셋째 단락 5, 6년 언젠가 보았던 창녀하고 막노동자의 모습을 회상하는 부분이야. 그들을 갖다가 소년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창녀는 어떻게 해요? 양지 쪽 기대에 앉아 속내의 바람으로 때무는 긴 편지를 읽고 있지, 그지? 부은 한쪽 눈의 창녀, 고청 건물 노동자에서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는 등짐 하던 노동자가 겪는 개인적 비극을 세계의 외세, 대륙, 섬나라, 세계 은흥국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또 힘들게 많은 양의 일을 하는데도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가 이런 새로운 이 새 나라, 세계의 외세에 의존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 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계속되는 민족의 고난을 대륙 섬나라로 나타내고 미국 자본에 의존하여 수출 주도형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60년대 경제 정책을 새로운 은행국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야. 이와 같이 시인의 투철한 현실인식은 결국 하자로 하여금 2조 500년과 다를 것 없으며 북간도도 갈 수 없었던 일제강점기 때는 북간도라도 갈 수 있었지. 근데 지금은 북간도도 갈 수 없는 시대니까 일제보다 더 안 좋다. 이런 극단적 생각까지 하는 거야. 7, 8년은 농촌의 황폐한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한 농민의 인원 현상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남은 것은 없었다, 변한 것은 없었다, 2조 500년은 끝나지 않았다. 굉장히 단정적 어조를 사용했지, 그지? 이어지는 하자의 애한 어린 탄식과 옛날 같으면 북간도라도 같지라는 자조 섞인 독백에서 농촌 현실의 궁핍화를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고요. 마지막 구현은 일련의 시상을 변형 반복하는 부분이지. 그리고 하자의 신분도 자기도 노동에 지친 나라고 자기도 노동자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고, 낯선 소년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지식인의 시각이 아니라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의 고통을 바라보는 하자의 동정심은 마침내 나의 가슴에선 도시락 보자기가 비어졌고 있었다는 끝구절이 자, 일체감을 나타내지, 그지? 앞에서 서술된 내용에 대한 신빙성, 더 믿을만 하다는 거야. 신빙성을 더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 수고했고, 뒤에 문제 많지, 그지? 문제 풀어보자.